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뭔가 너무 좀 그렇더라. 퀄리티도 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푸시시하더라고. 반성했어. 브리니 안녕. 가그런이야. 오늘도 우리 브리니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왔는데 일단 물어. 그거에 열심히 답해줄 테니까 팍팍. 사실 언니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언니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왔어요. 그렇구나. 나의 이야기라. 별로 그렇게 뭐 할 말은 많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 나간다, 잘났다, 뭐 이런 거는 아니라서, 부끄럽기는 한데, 성실하게 답할게. 그러면 오늘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걸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 누구나 초보인 시절이 있다는데 언니도 저희랑 같이 불인이 시절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부동산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까마득하네. 기억을 더듬으려니까 까마득한데, 그래 누구나 부동산에 처음부터 관심을 갖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계기가 있었지.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그거 하나는 얘기하고 싶어.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취직이 안 되든 아니면 금전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족하든 여러 가지 다들 힘든 것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나의 큰 자산? 심근력이라는 게 있어. 우리 운동하면 말이야, 팔 근육도 생기고 근력도 생기고 다리 근력도 생기잖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엔 안 되지. 조금씩 키워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보이진 않지만 심근력, 나의 심장에도 근력이 생기는 게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근력이 됐던 것 같아. 그런 뭐 말 그대로 힘들었던 시련들은 결코 그냥 지금 헛되이 에너지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엔 큰 힘 근력이 돼. 어떤 일을 하든 좀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게 되는 거거든. 그거였다고 봐. 나도 내가 나이가 참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사생활을 얘기를 하려니까 좀 부끄럽기는 한데, 결혼을 좀 일찍 했어. 지금 생각하면 일찍 한 건데 그때는 아주 일찍은 아니야. 25 정도에 한 것 같다. 결혼을 일찍 25이면은 어리지 않아? 어릴 거야. 그때 했을 때 정말 나도 아무것도 몰랐었던 시절이고, 내가 그림을 그렸거든. 미술 작품 뭐 이런 거, 졸업 작품 막 이런 것도 하고, 어떤지는 알겠지. 나의 유년 시절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거야.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 속에서 결혼 생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냥 뭐 잘 해주는 사람이랑 뭐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던 거지. 그 다음에 주식 요즘 많이 하지. 주식 참 많이 할 텐데 참 좋은 것 같아. 요즘같이만 계속 된다면. 내가 그때 당시에 주식을 했었지. 근데 깡통계좌가 또 뭔지는 알지? 너무 이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이거 갚아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깡통계좌라고 하거든? 그런데 거의 2천만 원 돈이 넘게 갚아야 되는 채무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갑자기 그걸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전세 3천만 원에서 2,500 정도 됐던 것 같아. 2천도 아니야. 갚게 됐고. 그러면서 나머지 한 500이나 500만 원 남짓되는 걸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월세를 살게 됐지. 구차. 슬픈 얘기기도 한데 지금은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어. 그때는 데려왔지만 그렇게 살았었 전락하게 된 거지. 근데 나는 내 생에서 그런 걸 처음 겪어보니까 깝깝하지. 내가 이 생활이라는 걸 계속 하게 되면 어쩌지라는 그 무서움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이 안 났고 좌절스럽고 헤쳐나갈 방법도 모르고, 그러면 한동안 공황장애까지 왔던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지 않았다면 바보지.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아야겠구나. 없는데 뭔가 모아야 될지 뭘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내 생각에는 뭐가 있어야 관심을 갖더라고.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는 거야. 일단은 내가 부동산을 할지 주식을 할지 무슨 뭐 펀드를 할지 그거는 나중이야. 금을 살지. 일단 종잣돈 모으는 것부터 해봐. 다들 종잣돈 모으고 있어? 이거라고? 그러면은 맞아. 종잣돈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렇게 저축을 꼬박꼬박 하는 성격이 아니야. 자기의 성격이 있을 거야. 다들 알지?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이상적이야. 근데 나는 사실 그렇지 못해.
나는 그렇게 막 차곡차곡 모으는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나한테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했다. 강제적이어야 돼. 그렇다고 내가 다 큰 성인인데 누가 날 강제해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같이 사는 배우자한테 날 강제해달라는 건 우위권을 뺏기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치? 날 뭘로 보겠냐고. 스스로에게 강제를 하기 위한 거를 좀 규칙을 정했는데 그냥 만약에 내가 금융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물었다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방법이었냐면 60% 이상은 저축을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좀 생활이라는 걸 하긴 하는데 조금 긴축을 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주변에 해야 될 도리라는 건 분명히 있다. 특히 결혼을 하면 부모님, 어버이날, 뭐 생신, 친구가 또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는 축의금을 줬는데 난 안 주면 안 되잖아. 그럼 매장 나가잖아.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되게 많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있잖아, 카드론. 근데 이걸 금융 전문가한테 가서 물으면 너 거기 현금 서비스 받으면 이자율이 4%, 5%, 6% 막 10몇 %짜리도 있고 이렇잖아. 그거를 쓴다는 거는 다 낭비다. 다시 조정을 하자고 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거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나한테 맞는 저축 방법이었어. 이것도 차고 차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나가고 지금 내가 현금 서비스 받을 것도 얼마밖에 안 되니까 더 긴축을 하게 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소하게 살 수 있는 것들도 반강제가 되는 거야. 누가 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나를 가둔 거지. 사실은 뭐 더 알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겠지. 그거는 뭐 융통성 있게 하는 건데 일단은 선 먼저 저축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언니 부동산을 처음 시작한 건 언제고 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종잣돈을 모은 게 한 500쯤 됐었어. 그때 동네 부동산 중에 약간 나이가 있으신 사장님이 계셨었거든. 그 사장님한테 그냥 지나가다가 뭐 여쭤봤던 것 같아. 그냥 하도 뭐 세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인사도 잘 하시고 해서 나도 뭐 인사 좀 하고 막 이러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적금 탈 때가 돼가지고 사장님 제가요 한 500 정도로도 부동산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주식을 다시는 안 하고 싶었어. 같이 사는 배우자도 증권사 다녔기 때문에 견물생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목돈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는 생각했어.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찾아가서 좀 묻게 됐지. 그렇게 500 정도로 딸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 금액으로 뭘 하기에는 난 정말 애매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각했거든. 근데 그때 처음 알았지. 요즘 말하는 갭 투자 같은 건데 그때 당시에 부천 쪽에 보면은 연립이라고 있어. 그때 이제 새로 지은 거지. 새로 지은 연립들이 전세가가 새 거니까 비쌌을 거 아니야. 전세를 끼면은 그걸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전세를 놔줄 테니까 그걸 하면은 그러면은 그 500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나도 정당하게 재테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요건 것 같아. 그때는 오르는지 내리는지 몰라. 하지만 그냥 급급하게 내가 열심히 모았던 그 목돈을 묶어놓기 위해서. 부동산은 바로 못 팔잖아. 주식은 바로 요때 들어가야 되잖아. 그 시간차가 크다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그냥 단순하게 그걸로 시작했던 것 같아. 처음엔 정말 걱정했어. 전세 끼고 막 이렇게 악몽 비슷한 걸 꾸게 되더라고. 아마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될 건데 만약에 처음 하는 불인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야. 혹시 이거 갑자기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 있는 돈 500만 원 날리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잊어버리게 되잖아. 시간이 바쁘게 뭐 아이 육아도 하고. 그때 나는 전업주부였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이 육아를 했었고 그러면서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개념이 없어서 부동산의 사장님이 전세 만기가 다 돼가는데 이거를 팔 건가 아니면 뭐 더 가지고 있을 건가라고 묻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난 모르니까. 근데 그분께서 한 번 더 전세 놓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 전세금도 오르는 거지. 그게 그대로 그 돈이 500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더라고.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럼 한 번 더 그리고 전세를 놓으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냥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알겠다고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가 또 시간은. 그러면서 이제 그때쯤에 사장님 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즘 팔 때라고. 그러면서 1000만 원 가까이 올랐던 것 같아. 새 세상을 보게 되는 거야. 봐봐, 난 한 게 없어. 왜냐면 나는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난 저축을 하지도 않았어. 반찬값을 아끼지도 않았고 분유값을 아끼지도 않았고 교통비를 아끼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어. 근데 돈이 생긴 거야.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았어?
신기해 정말. 그리고 아마 일을 하는 친구들도 내가 월급으로 막 받는 거 아닌데 뭔가 생겼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일 거야.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지. 그러면서 나는 이제 뭐를 했냐면 아이가 유치원을 가거나 했을 때 나는 짬이 나잖아. 이제 막 아이 보내놓고 청소 좀 해. 그리고서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신문을 봤어. 특히 경제 부분 많이 봤어. 또 내가 참고할 만한 건 스크랩도 좀 했고 그거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조금씩 공부도 하게 됐던 것 같아. 임장이라고 하는 답사 뭐 이런 건데 돌아다녔던 것 같아. 와 여기 이런 게 생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근처에 거기는 이미 뭐 청약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청약이 쉽진 않지만 그리고 그렇게 큰 돈도 있지 않았고 청약도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근처에 이제 조그만 빌라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자금자금하게 해가지고 어떤 거는 뭐 부동산 사장님이 잠시 이걸 샀다가 뭐 등기하기 전에 뭐 파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 내가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야.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친해져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침 이런 게 있는데 해볼래? 뭐 이렇게 해봐.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나는 좀 종잣돈들을 모으고 종잣돈을 모아놓은 거는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서 굴렸다고 보면 돼. 나는 그렇다고 저축을 멈춘 건 아니야. 그 모은 한 거를 갖다 거기다 계속 보탠 게 아니라 그거는 따로 굴렸던 거야. 재테크. 저축도 중요하지만 재테크 정말 중요해. 돈의 노예는 말이야. 돈은 쉬고 나만 일하는 게 돈의 노예야. 그러면 돈도 일 시켜야지. 그러려면 돈을 굴려야 될 거 아니야. 너 나가서 일하라고 해야지. 나도 일하니까 너도 일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조금씩 나는 아이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짬나는 시간에 부동산에 답사를 다니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지. 언니, 요즘에도 재테크 하려면 1억 모으는 게 1차적인 목표인 사람들이 많은데 언니가 처음으로 1억을 딱 모은 시기가 언제예요? 2000년대 한 초반 어느 정도 종잣돈이라는 게 모아졌고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언니가 처음으로 집 장만한 게 언제예요? 2002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남들은 집 장만하면은 요만큼부터 조금 늘려간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첫 집 장만은 그 단지에서 가장 큰 거를 했어. 가장 큰 거. 55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거야. 어떻게 갑자기 큰 거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집을 장만해서 집들이를 할 때도 주위에서 반가워하지는 않았어. 근데 그동안 내가 돈을 모아왔던 방식을 알지? 질러놓고 그 다음에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못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무리였어 사실은. 굉장히 무리였지. 근데 그때는 대출이 70%가 됐어. 내가 적금 붓는 거가 8천이었지. 하지만 나는 또 뭐를 했어? 사고팔고를 했잖아. 내가 들어가 살지는 못하고. 그거를 정리하니까 됐던 거야. 내가 예전에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다면 안 했겠지. 어디 가든 사라진다는 거 알잖아. 60%를 갖다가 어디다가 넣고 나머지로 생활했던 것들을 해봤잖아. 그래서 그 고생이라는 게 나중에 다 밑거름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언니는 전업주부에서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게 언제일까요?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거 2014년도? 큰아이가 1994년생이니까 20살 딱 그 대학을 보냈을 텐데 그거 부동산 중에서 내가 안 해본 게 있었어. 상가. 왠지 이제 나이가 됐잖아. 아이가 20살 정도 되면 중년에 들어서게 되고 노후 준비라는 걸 하게 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좀 규칙적으로 나올 것들에 대한 노후 준비가 고민될 때야. 나도 그랬던 것 같고 난 좀 일찍 했던 것 같긴 해. 그러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주기적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월세형으로 가는 거였는데 물론 주택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상가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상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상가에 대한 책을 보다가 그때 당시 교보 같은 데를 난 자주 갔는데 거기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었지. 거기 부동산에 관한 책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책을 보다가 맨 뒷장에 보니까 뭐 나중에 세미나라는 것도 한다. 뭐 상담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연락처가 있고 회사.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했지. 그 상가를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그냥 덥석 사기에는
그랬어. 마침 세미나가 있다고 하더라고.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 어머, 새로운 세상인 거지. 뒤늦게 갔어. 강의실 쪽을 구석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이제는 막 강의를 하시는 전문가님이 계셨고, 나는 그 강의를 듣고 상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지. 상가를 물어보게 됐는데 어디에 이런 상가가 있다, 역삼동에. 나는 거기를 안내를 받게 됐고 저녁 때였어. 왜냐면 세미나 듣고 막 상담이 밀려 있었거든. 엄청 인기 많으셨던 분 같아. 근데 내가 이제 너무 늦었고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집에 가는 게 보통이겠지. 하지만 순간 내 머리에 떠오른 건 뭐였는지 알아? 난 집에 가면 상가를 몰라.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막 떠오를 거야. 그러면서 나는 못하게 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가 떠오르게 돼 있는 게 사람 심리야. 좀 긍정적이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나도 그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란 생각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영원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질러. 그래서 질렀어. 그래서 계약금 500을 걸고 가서 본지 한 30분 만에 지른 것 같아. 그게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있는 그 전문가님이 나의 그 대담함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본지 30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걸 봤잖아. 상관 안 해봤다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쪽 일을 해보실 생각은 없냐는 거지. 그 전문가님께서 소질이 있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난 전업주부다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쪽 일을 할 생각도 없고.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참 아깝다 재능을. 근데 날 뭘 믿고 이렇게 뭐 해보라고 하시지?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에요, 난 안 해요 이랬다가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는 거야. 해보시다 아니면은 말면 되지. 맞아, 아니면 말면 되지. 한번 해보라는데 왜 안 해봐. 난 아이도 그치? 어느 정도 키워놨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 그러면 언니 마지막으로 저 같은 불인이들을 위해서 해줄 말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지만 시작이 반인 건 살아오니 그래.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으나 일단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 해지게 된다는 거. 근데 항상 명심할 게 있다? 이거 다 있잖아. 나도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야. 사람은 거기서 거기야. 근데 차이는 뭔 줄 알아? 용기를 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느냐야. 그것만 가진다면 시작이 반이고 그 다음엔 어느 정도 흘러가게 돼 있거든. 꼭 그 얘기 해주고 싶고 불이니 부르니 채널 열심히 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 그러면 너희도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우리 부르니 불이니들에게 할 얘기는 앞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리고 관심을 갖다 보면 분명히 뭔가 궁금한 점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상담도 받고 싶고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언니가 도와줄게. 언니만 따라와.